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연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거나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한 명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올바름, PC에서 벗어난 사람과의 토론이나 논쟁 자체를 피해선 안 된다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윤상원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국민 윤상원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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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마지막 녹음과 이번 녹음 사이에 2주의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이에 남국민 기자가 큰 물에서 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요? 벌써 배가 아플 스케일은 아닌데 아니 생각보다 배가 쉽게 아프시네요. 아니 뭐 그걸로 배가 아프지? 스케일까지는 아니 우리도 미디어 종사자인데 전 그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그렇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죠? 공중파죠, 공중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이 듣지 많이 않으실까?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팟캐스트로도 인기가 되게 많고 애초에 공중파 라디오면 클래스가 그런 다르지. 분 없었어요? 직독잡설 채널에서 본 남국민 기자 본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방송과 직독잡설이 교집합이 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 방송에 나가서 직독잡설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부르지 않았겠죠. 무슨 채널을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저는 왜냐면은 대학생 때 제가 경제학 전공했으니까 대학생 때부터 거죠. 매일 들었거든요. 라디오 특성이 매일 듣잖아요. 저 라디오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출연을 한 거죠. 그죠. 연락이 와서 출연을 했는데 일단 제가 교육을 담당해서 교육 이슈로 한번 진행을 하고 다음 주 한번 이제 그때 또 불러주시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뤘었죠. 그 더박스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 더박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게요. 그런 영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 못하네. 센스가 부족했다. 15분이나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녹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드러냈을지도 몰라요. 높은 확률로 드러냈겠죠. 녹음이에요? 생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신기하다. 양해를 해주셨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게 나갔습니다. 매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희연 기자는 진도 갔다 오셨다고? 저 너무 바빠였어요 이번 주. 왜 진도를 왜 갔다 오셨나요? 저 진돗개 관련한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진부한 스토리다. 진돗개 때문에 진도 갔다 왔다. 아무튼 오늘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윤상원 기자가 가져오신 책이죠. 네,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 나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남국민 기자가 출입하는 곳인데 교육 관련 책을 윤 기자가 들고 오셨네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온전히 뭐 교육과 관련된 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와 관련된 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요즘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과잉 보호되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 책 제목이 저기 나쁜 교육이긴 한데 영어 원제가 따로 있거든요.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라고 해가지고 이 코들링을 직역을 하자면은 백기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들링? 약간 오냐오냐 부둥부둥 우쭈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미국인들의 마인드가 요즘 우쭈쭈 하는 마인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싸고 돌아 키운다.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쁜 교육이네요. 그렇죠. 지금 나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좀 꼰대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한 줄로 제가 이렇게 막 뭐 요즘 것들은 너무 과잉 뭐 요즘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라떼는 말이야. 단순화한 요약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미국의 젊은 세대가 그 정치적 올바름 저희 이제 백 기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여기 너무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고 뭐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내용을 일단은 듣긴 들어보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정치적 올바름이 좀 뭔지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정치적 올바름이 그러게요.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 미국에서는 PC. 화제가 됐지만 한국에서도 뭐 일부 정체성 정치나 그쵸, 소수 정당들한테는 그거지만 대중적으로는 좀 저도 정확히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현이긴 한데 되게 뭐 인종, 민족, 뭐 성별 같은 거를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좀 인류 보편적으로 올바른 가치에 부합하는 생각과 발언을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틀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폴리티컬이 정치적으로고 그 정치적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정체성, 뭐 소수자나 뭐 인종 그렇죠. 그런 거랑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은 혹은 아시아인은 열등하다. 뭐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다. 여자는 뭐 무능력하다. 남자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들이라고 볼 수 어떻게 보면 있겠죠. 혐오적 표현이네요. 그렇죠. 혐오적 표현을 하지 말자. 뭐 이런 헤이트 스피치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좀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번역투고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한국에선 많이 안 쓰여도 이미 한국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망언이라는 거 하면은 보통 이제 망언. 옛날에는 그냥 욕설에나 비속어에 가까운 거였는데 요즘은 그냥 예를 들면 여자들은 뭐 집에서 애 낳아야지란 말이 요즘은 망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정치적 올바름을 그렇죠. 깬 거잖아요. 좀 이제 그런 경향이 미국은 더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만 봤을 때 약간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것만 보더라도 좀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 이제 너무 답답해. 내가 그냥 원하는 생각, 원하는 말을 해주는 후보를 찍을 거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는 해석이 그때 이제 당시에는 있었죠. 당선 당시에는. 그러니까 PC를 가장 잘 지켰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본인이 뭐 흑인이고 또 소수 인종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PC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렸냐 이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 삼가해야 할 발언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 PC가 되게 미국 그 워싱턴 그 정치계에서는 엄청나게 원래 부흥을 했다가 어느 순간 확 지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나 이런 게 되게 정갈되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흑인이란 단어, 그러니까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를 막 드러내지 않았다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PC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선동이나 아니면 폭력 등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어가 좀 심각해지다 보면은 그런 실제로 행동이 드러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언어에서 약간 행동이 드러난 건데 뭐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이 책은 대학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그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대학생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학가에서는 PC주의를 지키자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물결이 크게 남아 있나 봅니다. 근데 뭐 이런 PC주의는 알겠는데 우리 반대편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최소한 들어보기나 하자. 그러니까 좀 이걸 아예 애초에 안 듣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저자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듣는 건 아니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미국 대학 내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PC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서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러 오거나 연사로 초청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뭐 시위를 하고 극렬히 반대하는 움직임을 좀 지양하자. 뭐 이런 이제 게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강연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대학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강사가 초청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사나 연사가 뭐 칼럼 같은데
뭐 문화 우월주의를 이야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PC에 어긋나는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칼럼이 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학교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이 연사 취소해라, 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는 강의실 입구를 막아버린다던가 강의실 입구도 막을 수가 없으면 강의에 참석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강의를 방해하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아 토론하거나 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오지를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오지를 못하게 하거나 뭐 그냥 욕설을 해버려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들거나.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교육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파이어라는 그 이제 교육단체가 되게 유명한 교육단체가 미국에 있는데 2000년을 기점으로 이 연사 초청을 시도를 한 게 총 379건. 그 중에서 성공한 게 46%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PC 연사 그러니까 PC를 지키지 않은 연사들을 좀 초대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던 피터슨이라고 요즘에 네. 그 질서 너머라는 엄청 책으로 하죠. 엄청 요즘 화제잖아요. 베스트셀러잖아요.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을 맞아요. 썼었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네. 그게 제 남편한테 되게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하고 많은 제 이성 친구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책이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알려준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법칙인데요? 저도 사실 안 읽어봐가지고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 나- 영감을 아니 저는- 근데 예. 네. 아니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분이 안티페미니즘으로 되게 유명한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년배들 사이에서 뒤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던 피터슨이 너무 난리여가지고 찾아봤는데 이번에 봤어요. 이번에. 근데 이분이 약간 PC주의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맞아요. 그런 책을 굉장히 좀 약간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지금까지는 그 PC주의 이런 게 좀 이런 지성적인 걸 상징하는 뭐 그렇게 그런 우위를 점했었는데 네. 좀 이분이 등장을 함으로써 안티 PC계에도 약간 지성인이 등장해서 약간 스피커가 등장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 책을 안 읽은 게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무슨 법칙 나열한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법칙 12개면 어떻게 지켜? 제 생각에 법칙 12개면 그거는 그냥 나열한 거예요. 나열한 거. 그렇죠. 법칙 12개부터면 못 지켜. 사람이 5개만 넘어가도 못 지키거든. 제 생각엔. 그래서 안 읽었는데 이번에 또 질서 너머라는 책을 또 냈는데 제목부터 이게 무슨 책이 제목이 이런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제목이 이상하잖아. 뭐 질서 너머가 뭐야. 그렇죠. 소설책도 아니고. 근데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실제로 구매자 대부분이 2030 남성들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치권이 이걸 읽어봐야겠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딱 그 얘기하는 그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오세훈을 찍었다는 그 발언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데 이게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딱히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설정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인기 있다는 거는 현대 사회로부터 젊은 남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딱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질서 너머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걸까?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이분 자체가 좀 스타가 된 거죠. 아이돌이 된 느낌도 있고. 그쵸. 오래전에 그랬죠.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업무차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재밌는 이슈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분 언급이 좀 약간 진보 성향이거나 아닌 곳 커뮤니티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남성 커뮤니티가 좀 더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확실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책의 일부를 썼어요. 뭐냐면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아예 책 제목이 정치적 올바름이네요. 네, 이분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쓴 거고 이분은 그 중에 한 편을 이제 쓰신 건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PC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금 윤상원 기자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PC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PC는 말이 안 된다? 네, 그쵸. 근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슬라보의 지제 워낙 유명한 그 뭐 철학자잖아요.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철학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네. 슬라보의 지제 뭐 이름만 붙이면은 지젝. 워낙 인기 많다고. 네. 슬라보의 지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옛날에 신문에 칼럼 쓴 거 봤어요. 이게 뭔가 PC주의가 논의 자체를 뭔가 막는 그래서 이런 좀 진보적인 아젠다 설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런 제 책을 읽으면서 나왔던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혐오 발언을 했던 강사가 이렇게 대학교에 초청 강연을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막 강의실 입구를 막고 막 그것도 안 되면 강의실 들어가서 이렇게 쌍욕을 하고 강의를 아예 막는 거를 두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이 시위대를 비난하는 것은 혐오 발언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자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그 뭐 폭력을 행사를 하거나 과격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 초청된 연사가 했던 혐오 발언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마인드가 대학교에 있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더 와닿는 이슈가 네. 채식하는 분들 중에 네. 그런 거 가끔 외국은 더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런 뭐 스테이크 집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막 뭐 페인트 뿌린다든지 뭐 왜 그냥 그분들은 육식은 살인이다 하면서 육식은 그 머더 뭐 그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살인자다 하면서 안에 와서 이제 그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테러를 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신들이 한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해서 거기에 뭐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미 육식 이꼴 살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럼 먹는 사람들은 살인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공범이잖아요. 먹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거는 뭐 결국은 이게 점점 확장되는 문제인데 그게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확장되는 문제라서 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사안별로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동성애 혐오 같은 경우에는 네. 동성애 혐오가 종교계에서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종교계를 보고 뭐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거를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 저자가 그런 그 PC에 어긋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비난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과격한 행동들, 이걸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좀 지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된다? 아니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너네 그런 PC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어? 그럼 캠퍼스에 저기 발도 못 디딜 줄 알아라. 야 뭐 네가 연사를 초청이 된다고? 야 말이 돼? 야 쟤 취소시켜. 우리가 쟤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좀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뭐 비난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싸잡아서 그럼 야 너네 우리 뭐 연사 초청하는 거 시위하는 거를 비난해? 그럼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라고 하는 거는 흑백 논리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국내 대학 간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거 보면서 미국 대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취업이 잘 되죠. 당연히 우리보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도 원래 운동권 하면 학교하면 대학하면 운동권 진보 이런 거였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10년대 초반이면 오래된 일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대학가는 그래도 뭔가 이런 시위 참여의 주 세력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만 돼도 한 5년 불과 그년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그런 각 단과대 권들이 다 떨어지고 애들이 일부러 권들 나오면 이제 투표 안 하고 이래가지고 부결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돼서 완전히 그런 좀 대학가가 좀 탈정치화됐다 그래야 되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치가 마지막으로 뭐 학교랑 연관됐던 게 정유라 사태.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양상이 달랐다고 사람들이 했던 게 그때 막 외부 단체 개입 절대 못하게 하고 맞아요. 그 느린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 약간 좀 자랑스러운 강박적으로 막 그렇게 한 게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대학들은 굉장히 취업난 때문에 좀 탈정치화되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런 열정이 넘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렇죠. 이 책을 쓴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공동 저자인가요? 네, 그죠. 이게 사실 계속 대학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책 쓴 사람들이 다 뭐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보다 좀 저자 소개를 늦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 이 책은 조너선 하이트랑 그레그 루키아노프 발음 되게 러시아 분이시 러시아 걘가?
그죠. 러시아 이게 이제 아마 노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그쪽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은 이미 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시고 그레그 루키아노프는 시민단체 대표인데 개인의 교육권을 위한 재단 아까 소개해드린 파이어 FIRE의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순간 이 책 저자가 네. 저도 조던 피터슨인가 헷갈렸는데 그분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네. 조너선 화이트 이 이름 보니까 좀 반가운 게 이분이 썼던 책 그러니까 이분이 인지 심리학자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조던 피터슨도 심리학자예요. 아 그래요? 네, 인지 심리학자. 이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조너선 화이트 이분은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 책에 그걸 들으면 뭔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할 수 있는데 좀 재밌는 게 그 바른 마음이란 전작이 있는데 네. 이름이 바른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나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니까. 근데 이분은 인간이 이제 끌리는 게 원래 왜냐면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그 갈라진 게 훨씬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양당 지지자들끼리 서로 약간 거의 사람물 안 보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런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끌리는 감성은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배려, 그러니까 가중치죠. 배려, 공평, 충성, 권위, 그리고 고귀함. 요 5가지에 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더 고귀한 거랑 권위에 더 충성심에 끌리는 사람들인 거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배려, 공평 이런 거에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이렇게 5개 5분면을 해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끌리는 매력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끌리는 매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각자 끌리는 매력이 다를 뿐이지 네. 뭐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위아더 월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양상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 근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좀 메시지가 있는 게 이분 정치학자거나 이러면 그게 정파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뭔가 그래도 그런 데이터나 그렇죠. 객관적인 이분의 방법이 그런 거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몇만 명이 이제 들어가서 이거 설문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이런 마음 분포도를 보는 거죠. 공화당원들은 충성심이나 권위 이런 거에 많이 끌리더라. 네. 그리고 뭐 진보 민주당 쪽은 뭐 이런 나눠 쓰고 뭐 공평 이런 거에 좀 더 마음이 끌리더라. 이런 게 하는 거죠. 재밌는 질문 기억나는 게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태극기죠. 성조기로 바닥에 걸레질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항이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집에서 국기로 걸레질을 한다고 해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충성심이나 고귀함 이런 거에 끌리는 사람들은 그걸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좀 낮게 본다. 근데 그게 바로 너희들의 차이이지 제가 나쁜 놈이라서 성조기로 바닥에 걸레질을 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책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나쁜 교육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PC주의가 딱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얘기를 하는 건 저 사람들이 인간성이 나쁘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또 새로운 신작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되게 진보적인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좀 약간 뭐 요즘 애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뭐라 그래야지 요즘 애들은 안 돼 이런 게 좀 꼰대 같긴 한데 근데 큰 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의 어쨌든 그 저자가 우리 때는 사실 다양한 생각을 바탕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뭐 PC에 어긋나더라도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토론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뭐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켜 나갔는데 요즘은 애초에 그렇게 말도 못 꺼낼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나쁜 사람으로 저격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2018년 책에 나온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2018년에 펜실베니아 대학 보통 이걸 유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펜에서 법학과 교수 2분이 그 펜실베니아 지역 신문에 기고를 하나 해요. 그 제목이 미국 부르주아 문화 붕괴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 라는 건데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되게 재미없죠. 근데 이제 네. 뭐 실업이나 범죄나 이런 이제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사실 좀 결혼 후에 아이를 갖고 태어나서 애들을 위해 헌신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실업, 뭐 마약 문화, 뭐 이런 방탕하게 됐다. 뭐 이런 투의 뭐 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 그렇죠. 꼰대 같은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꼰대 같은 발언이긴 하네요. 그렇죠. 완전 꼰대인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펜에서 왜 문제가 됐냐? 그러니까 보니까 문장 하나가 거기 칼럼에 있는 문장 하나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 있는 문장이 문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동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인 경제 안에서 사람들을 생산적인 존재로 준비시키는 면을 볼 때는 모든 문화가 동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문화 우월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PC에 어긋난다는 거죠. 문화 간의 위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구 문화가 더 위에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이랑 졸업생 한 10명 정도가 성명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비난하면서 이거는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체계적인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자 하면은 다 동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하버드대에서 이번에 위안부 논문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맞지 않다. 뭐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성명서 내고 막 거기 교수들이 동참하고 막 이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뭐 위안부가 사실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 네, 그런 내용이었죠. 예,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기가 차지. 그죠.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해가 가잖아요. 솔직히 이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다 동참해서 처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열린 생각을 듣고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가 대학교 내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위안부 램지어 사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한국이랑 결과적으로는 그게 논문이 지금 철회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좀 반응이 다르다고 느꼈던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PC주의적으로 본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니까 저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 비판하는 이런 외신인 기사나 학자들부터 보면은 그런 논문 자체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 뭐 예를 들면 그 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걸 그냥 싣는다든지 그래서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그걸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도 미국에서는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런 PC적이라는 기준이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거는 아예 발언 자체가 가해 행위인 거고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좀 더 그냥 뭐 논문으로서의 자격 미달로 본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PC에 대해서 기준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그죠. 또 PC 이런 거 생각하니까 위안부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박유아 교수가 예전에 썼던 그쵸. 제국의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막 기소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박유아 교수 같은 경우는 박유아 교수의 텍스트도 논란이었고 박유아 교수를 검찰이 기소한 거 가지고도 한번 논란이 맞아요. 많았었죠. 그쵸. 과연 저거를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가 이게 그죠. 학문적 비판의 대상인가? 근데 그것도 어쩌면은 이제 이런 논쟁의 범주 안에 들 수 있죠. 물론 검사가 PC해가지고 기소한다기보다는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학문의 표현의 자유와 이런 뭐랄까 기본적인 인권의 갈등?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검찰 기소한 걸 만약에 조나선 하이츠 교수가 봤으면 진짜 기겁을 했을 게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검증하는지 그 체계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램지어 교수 같이 그런 논문이 나왔을 때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그 논문의 부실함을 근거로 이거는 뭐 철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제대로 된 반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도화된 부당성 증명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그 학계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뭐 학증 편향에 빠질 수 있고 좀 부실한 근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다른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한 논거를 갖고 그거를 듣고 반박을 해서 그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사고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낼 때도 우리가 심사를 받잖아요. 여기 논문을 3명 중에 논문을 내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졸업 논문. 졸업 논문은 논문이 그건 또 그렇죠. 아니죠. 제가 낸 유일한 논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학위 논문을 낼 때 엄청나게 막 깐깐한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특히 박사 학위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교수님들 앞에 세워놓고 막 이제 반박을 받고 이 부분은 왜 연구를 안 했냐, 이 부분이 좀 뭐 근거가 빈약하지 않냐 이렇게 막 질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 박사 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거쳐서 PC에 벗어난 뭐 내용들을 우리가 대학 내에서 검증을 해야지 이거를 철회하고 아예 듣지 않는 게 이거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뭐 지금 또 계속 반복되는 이슈죠. 뭔가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이런 좀 뭐랄까 사회적 지탄, 여론 이런 걸로 뭔가 비판을 받아서 뭔가 그런 게 맞느냐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그리고 요즘 더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를 낼 기능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문제적인 논문이 나오면 네. 그거를 뭐 지탄할 수 있는 게 지면밖에 없고 신문 뭐 아니면 동료 학자 빼고 없었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다 막 이제 그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고 근데 그렇게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과연 그 옛날처럼 이렇게 결국 뭐 논문 디펜스 뭐 그런 것처럼 그거를 고집하는 게 요즘 분위기에 물론 미국 그 대학가에 뭐 그런 듣지도 않겠다는 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그 공론장이 좀 거칠어지는 거는 좀 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렵긴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얘기는 발언권을 존중해 주자는 건데 네. 그건 너무 맞는 얘기긴 한데 또 한편에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유명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말이 칼이 될 땐가 뭐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네. 쓴 책인데 네. 말이 칼이 될 땐데 제목이 네. 그러니까 제목이 제일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발언 금지법을 해야 한다는. 안 그래도 주의인데. 그분 만나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책이 제목이 말이 칼이 될 때니까 말 자체가 폭력이 된다는 게 바로 PC주의거든요. 혐오성 발언. 나의 혐오 발언 자체가 이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확장을 계속하다 보면은 모든 말이 다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준을 딱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런 아마 이 저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공허하지 않나. 근데 약간 원칙적인 논쟁 자체는 좀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진짜 책이게 뭐 저희가 이 40분 되는 혹은 1, 2부 합쳐서 80분 되는 분량 동안에 이 책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은 시각대로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책 내용에도 딱 그 내용이 나와요. 말이 폭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야말에 그런 이제 그거거든요.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폭력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폭력의 기준, 그러니까 말이 폭력이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뭐 주변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폭력으로 보느냐 이거의 관점이라고 결국 보는데 그렇죠. 그게 요번에 그 논란된 게 저거 있어요. 양성평등진흥원인가에서 네. 그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에서 시민의 의무로 이렇게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보여주자라 그랬는데 네. 논란이 되니까 이제 양성평등진흥원장님이 그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네.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고 남성에게는 언짢음의 문제면은 언짢음보다는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여성이 그 남성이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안전하다고 내비치는 행위를 하는 게 옳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논리인 게 뭐였냐면 예전에 그 예멘 난민 저희 한국 들어올 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난민 반대 시위에 주축이 된 게 20대 여성 커뮤니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여성의 안전이라는 걸로 그 난민을 반대하는 근거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었던 게 마치 난민 이런 건 진보가 찬성할 것 같은데 20대 여성들이 그때 이건 안전의 문제다 해서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게 맞나? 막 논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폭력이라는 걸 딱
그런 말로 상징되는 생각 자체가 폭력이고 그거는 이제 안전의 문제다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너무 막힐 수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이라는 그 허들이 낮아지고 폭력이라는 허들이 낮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되게 좀 큰 경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적을 하고 예를 있어요. 들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명품 가방을 들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나 너 때문에 너무 위화감 느끼고 솔직히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빈부격차라는 감수성을 있다고 쳐요. 그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행위가 폭력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쟤 진짜 좋은 가방 들고 다니. 나는 무슨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확장이 전진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사안별로 봐야 되는 이슈긴 한데 좀 네. 경계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뭔가 보호를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서 또 이제 저자가 핵심 포인트로 내세우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뭐 극단적인 거를 피하고 그런 연사들을 초청을 하지 않고 그런 이게 만약에 폭력이라는 뭐 이름 하에 이런 PC에 어긋나는 연사들을 초대를 하지 않고 그거를 배척을 한다면 다른 생각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뭐 그 수용성이 낮아지는 거는 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사를 초청을 막는다든가 뭐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럼 그 점을 연산 유튜버가 가지고 또 자기들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 극단화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PC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지키려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1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